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지난 11편 동안 우리는 함께 많은 질문들을 마주했습니다. 자식 다 키웠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나이 들수록 왜 시간이 빨라지는 걸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타인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오늘은 70세의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2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되는 한 철학자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기원전 399년 아테네 법정. 70세의 한 노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의 죄목은 이것이었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국가가 인정하는 신을 부정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죄목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사형까지?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당시 권력자들이 그를 불편해했던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물어다녔거든요.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당신이 아는 게 정말 옳은 건가요? 정치인한테, 시인한테, 장인한테, 권위 있다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됐고 권력자들은 그게 불편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말이 무시당하거나 오히려 꼰대 취급받는 경험 말이에요. 재판관들이 말했습니다. 철학을 그만두면 살려주겠소. 근데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복종하기보다 신에게 복종할 것이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지혜를 사랑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차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보통 사람들은 뉘우치고 선처를 구하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는요. 나는 무죄다. 오히려 국가유공자로 대접받아야 마땅하다. 결국 사형 360표, 벌금형 140표로 압도적 표차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리즈에서 니체를 기억하시나요? 니체가 물었죠. 내 인생을 영원히 반복해도 후회 없는가? 소크라테스는 그 질문에 자신의 목숨으로 답한 겁니다. 그래, 나는 후회 없다. 내 인생을 다시 살아도 똑같이 살겠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이걸 자기 반성 좀 하고 살아라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소크라테스에게 이 말은 훨씬 더 깊은 의미였습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 신탁이 소크라테스를 가장 지혜롭다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뭘 안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아테네의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다 만나봤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조차 몰랐던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죠. 내가 가장 지혜로운 이유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구나. 우리 시리즈에서 배웠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기억나시나요?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죠. 소크라테스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계속 배우려는 자세가 진짜 지혜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안다는 건 내 안에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나는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당당하게 하지만 나는 배울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감옥의 제자이자 오랜 친구 크리톤이 찾아와요. 선생님, 뇌물 써서 탈옥시켜 드릴게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내가 도망치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야. 나는 철학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겠네. 법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 비록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으셔야 해요. 소크라테스는 타인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테네 시민 500명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어도 그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갔습니다. 사형 선고 후 그가 배심원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어. 나는 죽으러 가고 당신들은 살러 가겠지. 우리 중 누가 더 좋은 곳으로 가는지는 오직 신만이 아시오. 우리 시리즈에서 세네카를 기억하시나요? 죽음을 생각하는 법을 배웠죠. 소크라테스는 그걸 실천한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 독배를 마시기 직전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죽음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야. 완전한 무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세계로 가는 여행이거나. 만약 무라면 꿈도 없는 깊은 잠과 같을 테니 그보다 평화로운 게 어디 있겠어. 만약 여행이라면 죽은 현자들을 만날 수 있을 테니 이 또한 얼마나 좋은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 정말 많은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카미는 말했죠. 의미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베르그송은 가르쳐줬어요. 시간의 빠름은 우리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고. 공자는 보여줬죠. 세대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톨스토이는 물었어요. 내 인생이 이게 다였나? 라고. 장자는 위로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흐름이라고. 그리고 오늘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너 자신을 아는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안다면,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안다면 그 어떤 평가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사형당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범죄자로 취급했죠. 하지만 2400년이 지난 지금 그 배심원 500명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대화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지난 12편 동안 우리는 함께 그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자식을 다 키우고 허전할 때 카미처럼 스스로 의미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을 때 베르그송처럼 지금 이 순간을 느낄 수 있다는 것. 행복을 찾아 헤맬 때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세대 차이로 답답할 때 공자처럼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다는 것. 욕망에 흔들릴 때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평정심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은퇴 후 무기력할 때 니체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건강이 염려될 때 세네카처럼 죽음과 화해할 수 있다는 것. 배우자와 거리감이 느껴질 때 카프카처럼 솔직해질 수 있다는 것. 인생을 후회할 때 톨스토이처럼 다시 질문할 수 있다는 것. 자식을 놓아줘야 할 때 유비처럼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친구들이 떠날 때 장자처럼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소크라테스처럼 당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이 들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 후반전의 철학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질문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됐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특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우리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성찰할 수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함께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중간에 놓친 편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각각의 철학자들이 여러분의 다른 고민에 답해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존중받는 삶보다 스스로 존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 나이를 먹는다는 건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 아직도 배울 수 있다는 용기를 갖는 것. 너 자신을 알라. 이 한 문장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AI 문사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